안녕 얘들아. 오늘은 보가의 첫 번째 시간 바로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투부정사를 배우고 나면 동명사는 그 옆에 세트로 항상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명사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동명사를 배웠던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가의 첫 번째 시간. 자, 그럼 동명사는 과연 어떤 것을 동명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더니 더 이상 동사의 기능을 하지 않고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고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자,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예문을 쓰이냐면 learning language is hard. 자, 보시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입니다. 어려운.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온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어 자리에 한번 오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의 취미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My hobby is learning languages. 자, 이렇게 했을 때 내 취미는 이다. 언어를 배우는 것. 자, 즉 여기서 내 취미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내 취미를 보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어 자리에 온다고 하고요.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자,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오는 경우랑 또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오는 경우를 자, 메가박스 갔더니 SF 영화를 봤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아는 친구들은 뭐 다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한번 옆에 적어 볼게요. 자, mind, 꺼리다. 그리고 enjoy, 즐기다.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그리고 stop 또는 suggest, 제안하다. 그리고 finish, 끝내다. 자, 이런 등등의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에 무조건 동명사 ing를 데리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녀는 무서워합니다. 말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로 해볼게요. 자, she is afraid of. 자, 뭐뭐를 두려워하다라고 했을 때는 afraid of를 쓰고요. 근데 뭐를 speaking in front of people. 자, 지금 보시면 그녀는 두려워합니다. 자, 전치사 of 뒤에 뭐를 두려워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무조건 동명사만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적어주세요. 자, 투부정사는 불가능합니다. 자,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랑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단 목적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못 오게 하고요. 아까 말했던 요런 동사들 mind, enjoy, give up, avoid, suggest, finish 같은 동사들은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됩니다. 동명사만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만 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뭐를 배우게 될 거냐면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기억하시나요? 자, 조금 선생님이 여기 올라가 볼게요. 선생님이 같이 우리 수업했던 것들을 좀 올라가 보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투부정사를 하는
행위자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고요. 전치사 for이나 of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면 of고요. 그 외 나머지는 for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얘도 전치사 따로 필요 없고요. 자, 인칭 대명사에 자,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을 쓰시면 돼요. 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서 우리가 행위자를 나타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즐깁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볼게요. I enjoy singing song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나는 즐겨요 노래 부르는 것을. 지금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는 게 바로 나거든요. 이럴 때는 굳이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동명사를 행위하는 걸 즐기는 게 바로 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즐깁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을 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그가 노래하는 것을. 그러면 노래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란 말이죠. 이 동명사의 행위자는 바로 내가 주어, 이 문장의 주어 내가 아니라 그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his나 him을 적어서 I enjoy his singing songs 또는 I enjoy him singing songs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만약에 그 동명사를 하는 행위자가 그냥 문장의 주어이면 같으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하지만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면 그때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해화체에서는 여러분들 자주 쓰이는 게 목적격이 더 많이 쓰이긴 해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his, 소유격도 쓰일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추가되는 내용 두 번째 바로 동명사의 시제예요. 자, 동사가 총 13개의 시제를 가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명사도 어쨌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시제를 가져요. 그렇지만 동사처럼 14개를 온전히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딱 2개만 갖고 있어요. 이거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배웠지? 투부정사의 시제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투부정사도 어쨌든 동사에서 바뀐 거잖아요. 동사에서 형용사든 명사든 부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를 가져가요. 단 14개를 가져가지 않고 13개를 가져가지 않고 딱 2개를 가져갔었죠. 동명사도 같은 꼴입니다. 얘는 시제가 단순 시제와 그리고 완료 시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개념이 너무 똑같아요. 투부정사랑. 그래서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단순 시제는요. 말 그대로 그 동명사의 시제가 문장의 시제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근데 완료 시제는 동명사의 시제랑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가 같지 않은 경우에 쓰는 거죠. 어떤 경우인지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잘해요. 물건을 고치는 것을 해볼게요. 자, he is good at. 자, 우리 be good at이 뭐뭐를 잘하다고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동명사가 옵니다. repairing things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앞에 나오는 문장 시는 현재거든요. 자, 그럼 여기 뒤에 보면 그냥 동사에 ing가 왔어요. 동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순 시제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말 그대로 이 현재 시제와 여기 고치는 시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에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자, 나는 유감이에요. I am sorry for 당신의 개를 잃어버렸던 거에 대해서. 자, 내가 유감을 느끼는 건 현재거든요. 마음이 미안한 건 현재예요. 근데 개를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명사의 시제와 문장의 시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완료형을 써야 되고요. having pp를 써요. 그래서 having lost your do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는 현재고요. 유감을 느끼는 시제는 현재고요. 문장의 시제는. 그리고 동명사의 시제는 having lost 완료입니다. 즉 현재보다 이전이죠.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시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완료 시제를 쓰고요. 완료 시제는 having pp를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는 그냥 동명사 단순 시제라면 완료형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동명사가 시제까지도 있고요. 그러면 투부정사도 기억하세요. 수동태가 가능했던 거. 동명사도 역시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동명사의 수동태는 종류가 몇 가지냐면 얘도 단순 수동태가 있고요. 자, 감이 오시죠? 바로 완료형 수동태가 있습니다. 자, 단순 수동태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우리 동명사가 동사의 ing거든요. 그치? 그리고 수동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자, 그럼 얘를 합쳐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be의 ing 형태는 being pp가 되겠죠. being pp.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단순이기 때문에 문장의 시제와 동명사의 시제가 같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being pp를 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I don't like. 나는 싫어해요. 뭐 하는 것을? 우리 ignore이 무시하다는데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being ignored가 되겠습니다. being ignored. 자, 그런데 완료형 수동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완료 시제가 바로 뭐였죠? having pp예요. having pp. 자, 그 다음에 수동태가 뭐였죠? bpp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합쳐지면 having been pp라고 적을 수 있어요. 뭐라고? having been pp. 자, 요것도 얘들아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명사의 시제와 그리고 문장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두려워합니다. He is afraid of. 뭐를 두려워하냐면요. 보여졌을까봐. 즉, 이때 he를 thief라고 바꿀게요. The thief. 그 도둑은요. 두려워합니다. 보여졌었을까봐.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졌을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시제는 현재지만 보여졌던 건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having been seen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자,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고요.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 단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동사, MBC, 메가박스, SF 또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자리를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명사의 행위자를 우리가 문장의 주어랑 다를 경우에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서 그 행위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동명사의 시제는 2개,
단순 시제, 완료 시제가 있고 단순 시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썼듯이 동사에 ing를 붙인 꼴이고요. 완료 시제는 having pp다. 자, 수동태는 마찬가지로 시제에 따라서 단순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로 바뀐다. 자, 단순 수동태는 being pp로 쓰이고요. 완료 수동태는 having been pp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